사이다 무비튼. 반년 전 여친이 바람을 피웠다. 상대가 상사이자 내 친구 B라서 이중 충격. 더 충격이었던 건 친구라고 생각했던 B가 뒤에서 날 마구 씹어댔고 날 전혀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여친을 빼앗겨 큰 상처를 입은 내게 B는 전 여친과 함께 남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둥,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없는 쪼잔한 남자라는 둥 내 험담을 했다. 나는 B와 전 여친과 같은 직장에 다녔다. 전 여친과 사귈 적엔 셋이서 밥도 자주 먹었고 서로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나와 B가 친구라는 것도 전 여친과 내 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 회사에 전 여친과 B가 폭탄을 투하했는데 내가 전 여친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했고 상처 입은 전 여친을 구해준 게 B다, 뭐 이런 설정이었다. 눈 깜짝할 새에 사내에 퍼진 소문은 나 혼자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다. 배간시 되는 나, 그리고 순식간에 영웅이 된 B, 동료와 친구들을 한꺼번에 잃었다. 전 여친에게 손을 올린 적은 단언컨대 한 번도 없다. 난 전혀 모르는 일인데 전 여친과 B가 만든 헛소문에 전혀 맞서지 못하고 전 여친도 회사 안에서 설 자리도 잃어버렸다. B는 더욱 비열한 수법을 썼다. 어느 날 월급날이 되어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이상하리만치 월급이 팍 깎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죽을 둥 살 둥 야근했건만 야근 수당이 0원으로 찍혀 있었다.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직접 B에게 물었다. 아, 그거 내 독단으로 월급 깎았어. 독신이 월급 많이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B가 코웃음 쳤다. 이게 말이 돼? 분노에 몸을 떨며 소리쳤지만 B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야, 내가 상사야. 능력 수준에 맞춘 결과니까 볼멘 소리 할 생각은 마라. 그러면서 날 비웃었다. B의 말을 듣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물든 기분이었다. 자살 생각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말했다. 우리 회사 계열사에서 일할 인재가 필요해. 사장이 내게 계열사로 이직할 것을 제안했다.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나는 사표를 내고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전 직장에서 고문과 같은 눈총을 받았기 때문인지 새 직장이 천국처럼 느껴졌다. 전 여친과 B로 인해 인간불신에 빠진 나는 연애나 인간관계보단 일이 적성에 맞는다. 일은 사람처럼 배신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 결과가 따라온다. 그런 생각을 하며 워커홀릭이 되어갔다. 이직을 도와준 사장은 새 회사에 간 뒤에도 날 신경 써주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평소 업무 실적이 좋고 성실하게 출근하던 내가 사내에 불온한 소문에 휘둘린다는 걸 알고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사장과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았지만 일 잘하는 인재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전 여친과 B 때문에 전 직장에 좋은 기억은 남아있지 않지만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것만큼은 그저 기뻤다. 그 점을 알아봐주고 채용해준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만일 그때 사장이 이직을 권유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폐인이 됐을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일에 몰두하다 보니 대번에 승진해서 월급이 2배 이상 올라갔다. 거기다 원래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는 이직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덕분인지 대형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게 되었다. 승진을 해도 사람 대하는 건 여전히 힘들어서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었는데 오히려 그게 사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 듯 했다. 가기 싫은 회식에 억지로 참여하라고 하지 않지만 업무 지원은 확실하게 해준다며 사원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땐 왠지 기분이 복잡했다. 그런 연유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실적도 쑥쑥 올랐다. 다른 과 사람이 비법을 물을 땐 쓴웃음이 지어졌다. 그때 아는 회사로부터 업무가 하나 날아왔다. 전 직장, 그러니까 전 여친과 B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계열사와의 거래였다. 담당자의 이름을 보고 가슴이 들썩거렸다. B와 전 여친의 이름이 쓰여 있었던 것이다. 순간 그 둘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나라면 복수쯤이야 거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거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 하지만 회사의 계약에 개인적인 복수를 끌어들여선 안 된다며 금세 냉정함을 되찾았다. 전 직장에서 둘이 함께 계약 내용을 설명하러 올 것이란 연락을 받고 현 직장 응접실에서 두 사람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얼굴을 마주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뻐끔하는 B와 어떻게 여기...
몇 번이고 얼굴을 다시 확인하는 전 여친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한 방 먹여주었다. B와 전 여친은 상상 이상으로 놀랐는지 내 명함을 받아들고는 기함했다. 그 뒤는 아주 과간이었다. 가져온 자료를 쏟질 않나 설명을 하랬더니 횡설수설하질 않나. 그 모습을 보니 왠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끝끝내 꼴불견인 모습만 보인 B는 저보다 훨씬 출세한 나를 보면서 분하고 통탄스럽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듯 했지만 눈을 깔고 등을 돌렸다. B와 전 여친이 돌아간 뒤 전 직장에 연락해서 오늘 온 사람들 말인데 쭈뼛거리기만 하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더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못 알아듣겠으니 이번 건은 보류한다. 나중에 제대로 된 놈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말했다. 그 다음날 전 여친에게 연락을 받았다. 승진한 내 지위와 경제력을 재확인하자마자 역시 나한텐 너밖에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러브콜을 연달아 보내온 것이다. 무시했더니 이번엔 톡으로 테러하길래 즉시 차단했다. 그러더니 기어이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떠올려보라며 나를 설득하려 들길래 경비원을 불러 데려가게 했다. 그런 뒤 나는 항상 점심시간에 반드시 들르는 회사 옆 한식당 아가씨와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 전 여친, 친구라고 생각했던 놈에게 배신당한 과거부터 인간 불신에 빠진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참 별로였는데 그 사람은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친구 만드는 게 무섭다는 내 말에 그럼 굳이 만들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생길 거다라고 일러준 덕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느샌가 여친 친구의 남편과 친구가 되었다. 그 두 명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요동치곤 하지만 여친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또 하나 속 시원한 일이 있었다. B가 가져온 계약 말인데 결과적으로 후일 성사되긴 했지만 그 사전 계획은 전 직장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예정이었던 탓에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B에게 빠르게 책임을 물어 자회사로 자처시켰다고 한다. 전 여친은 전 직장에서 여전히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다고 한다. 미련을 못 버린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하도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준다고 했다는 모양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친 친구의 남편은 전 여친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애정 행각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나랑 여친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전 여친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단번에 폭로했다. 게다가 당신의 월급이 고의로 삭감된 건과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한 건에 대해 사장에게 전달해 주었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자세한 조사 결과 전 여친과 B의 월급이 명백히 높아진 사실이 발각됐다.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두 사람은 즉시 잘렸고 앞으로 죄를 추궁당할 거라고 했다. B와 전 여친 때문에 망가졌다고 여겼던 인생인데 그 순간 이제야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친은 내가 인간을 못 믿게 된 이유를 믿을 만한 친구 부부에게만 말해도 되냐고 이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난 상관없다고 답했는데 그 덕에 다들 이번 일에 관해 마구 웃어줘서 내 가슴에 묵혀있던 복수심도 흩날려 사라졌다. 지금은 여친과 둘이서 결혼식 얘기를 하거나 친구 부부를 불러서 바비큐를 하거나 여행을 가곤 한다. 정말이지 그땐 진짜 인생 끝난 줄 알았다. 회사에 설 자리가 없을 때만 해도 죽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친구와 연인이 생겼지 않은가. 역시 사람 인생은 모르는 법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